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상 제5장 보시겠습니다. 양해왕이 말 진국이 막강언은 수지소지하라 이랬죠. 진나라가 이랬는데요. 이 진나라라는 표현은 요 양해왕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대량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거고, 이 대량이라고 하는 곳은 이 위나라, 이 위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양해왕이 위나라의 임금입니다. 위나라의 임금인데, 그러니까 위해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량이라고 하는 수도의 양자를 따서 양해왕이라고 한 것이고, 그 양해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나라가, 진국이, 이럴 때 국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나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제후국이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후국의 영토, 제후가 통치하는 그 단위를 국이라고 합니다. 그 진이라는 나라가 천하에 막강하다는 것은 수지소지하라. 수는 양해왕 상 제1편 제1장에서부터 맹자를 양해왕이 수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소지야 아시는 바입니다. 진나라가 천하에 막강하다는 사실은 어르신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진나라가 뭐냐? 그러면 이 진나라는 여기서 위나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위나라를.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위라는 나라가 원래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가 위, 그 다음에 여기가 조나라, 그리고 한나라가 있습니다. 한이라는 나라가. 요게 조위한이 전국 7웅 중에 셋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 세 개의 나라는 위씨, 조씨, 한씨라고 하는 가문들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위씨, 조씨, 한씨가 원래 진이라는 나라의 진국의 대부들이었어요. 이 진나라가 요 전체 영토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는데, 춘추시대에. 그런데 그 나라에 6개의 강대한 대부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막강한 6개의,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장관들이 있었어요. 그 장관들이 그 권력 싸움을 했습니다. 이 진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광활하고 막강한 나라였는데, 그 내부에서 6개의 가문이 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살아남은 것이 요 조씨, 위씨, 한씨 이 세 집안이 살아남았고, 이 세 집안이 이 진나라 제후가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을 제쳐놓고 이 세 집안이 권력을 독점을 해가지고 결국 저 진나라를 셋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셋으로 나눠지기 전에 춘추시대에 막강했던 저 진나라의 정통성을 저 세 집안 중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각자가 저 진나라의 정통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위나라의 임금인 양해왕이 자기 위나라를 진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저 진나라가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저 세 나라로 분할해서 독립이 된
그 시점부터를 전국시대라고 그럽니다. 즉 대부가 제후국을 무너뜨리고, 말하자면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독립을 해서 제후가 돼버리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구분을 해서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봅니다. 양해왕은 바로 요 위씨 집안에서 시작한 위나라의 임금이었던 거예요. 양해왕 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그래서 여기서 진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나라가 천하에 막강하다는 것은, 즉 우리 위나라가 막강한 나라라는, 전국 칠웅 중에 하나니까 막강하죠. 그건 선생님, 어르신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우리 진나라가 급과인지신하야, 과인의 몸에 미쳐서, 즉 제 당대에 이르러서 동태어제에 장자사원하고, 동쪽으로 이제 위나라가 있고, 그 위나라 동쪽에 제나라가 있고, 서쪽에 진나라가 있고, 남쪽에 초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동쪽으로는 제나라에게 패배를 했고, 그리고 그때 그 제나라한테 패배를 할 적에 장자가, 양해왕의 큰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장자가 그때 죽었고, 서쪽으로는 상지여진 700리하고 진나라의 700리나 되는 영토를, 땅을 상실했고, 서쪽으로는 땅을 상실했습니다. 진나라에게 얼마만큼 상실했냐면 700리만큼이나 상실을 했고, 남쪽으로는 요거 초한이 초나라가 있는데 그 초나라에게 치욕, 모욕, 굴욕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랬으니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 당시 전국 칠웅 중에 하나씩이었던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에게 각각 전쟁에 패해서 장자가 죽거나 땅을 700리나 잃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수모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했으니 과인이 취지하야, 과인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부끄럽게 여깁니다. 아주 치욕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냥 요 사실만 나열해 놓고 보면 그냥 동쪽에서 터지고 서쪽에서 터지고 남쪽에서 터지고 막 동네 북처럼 터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과인이 이를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원비 사자하야 일세지하노니, 죽은 자를 위하여, 요 비자는 요 위할 위자하고 같은 뜻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 과정에서 동쪽의 제나라, 서쪽의 진나라, 남쪽의 초나라와의 저 어떤 그 관계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장자를 포함해 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일세지하노니, 한바탕 그것을 요것은 여기서는 씻다, 즉 서력하다 이런 뜻이죠. 한바탕 서력을 하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치욕을 한바탕 씻어 없애기를 원하노니, 여지하즉 어떻게 하면 간이 있고 가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서력을, 저 치욕을 씻겠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근데 이것을 뭐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잖아요. 이 치욕을 씻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면 결국 내가, 우리 위나라가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한테 받은 것을 되돌려줘야죠. 되돌려주려면 전쟁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전쟁을 하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치욕을 씻겠다고 했는데, 그 치욕을 씻는 양해왕의 머릿속에 있는 그 방법은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한다면 또 다른 백성들이 또 죽어야 돼요. 그렇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이게 치욕을 씻는 일이냐?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저 새 나라로부터 이렇게 동네 북처럼 터졌으니 그것을 되갚아주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임금은 개인의 감정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을 시켜야 하는데, 이걸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양해왕은 그 방법을 맹자에게 물었어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양해왕, 우리 맹자 강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맹자가 양해왕을 처음 만났을 때,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서 내 나라를 이롭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 맹자에게 그 질문을 하는 양해왕은 그 배경이 뭐였냐 그러면 위나라를 일신하고 싶어서 천하의 훌륭한 인재들을 초빙을 했는데, 자신을 한껏 낮추는 예의를 갖추고 패백을 후하게 준비를 해서, 그걸 비례후패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준비를 해서 엄청난 예우를 하면서 현자들을 초빙을 했으니, 그 현자들한테 양해왕이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제안했던 말이 내 나라를 이롭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그렇게 엄청난 예우를 하면서 현자들을 초빙을 해야겠다고 한 배경에 바로 요런 게 있었던 거예요. 요런 사연이. 그래서 양해왕이 그것을 치욕이라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고, 그 부끄러움을 씻겠다고 방법을 찾은 것이 현자들을 초빙한 거였고, 그 가운데 맹자가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맹자한테 솔직하게 요 얘기들을 하면서 이 치욕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좋겠냐고 묻는 거였죠. 자, 여기서 잠깐 당시의 지도를 좀 보시면, 이것이 기원전 260년경 맹자가 활약했을 그 무렵에 전국 칠웅의 지도라고 그렇게 이제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위나라가 있죠. 위에 조나라가 있고요. 여기 한나라가 있습니다. 요 나라들이 전부 그러니까 원래 진나라였던 거예요. 진나라. 그러니까 진나라가 셋으로 쪼개졌는데, 그 셋이 전국 칠웅의 하나, 즉 7개 나라 중에 3나라가 원래는 하나의 진나라였으니까 진나라가 엄청나게 강했겠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 위나라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위나라가 이 조나라를 쳐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나라를. 그러자 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가 제나라한테 원병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나라에게. 만약에 위나라가 조나라를 쳐서 조나라를 위나라의 영토로 만들어버리면, 이 위나라가 지금 7개의 나라가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먹어가지고 2배가 돼버리면, 나머지가 그 세력의 균형이 깨져서 나머지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 조나라가 이 제나라한테 당신들도 그런 걸 원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위나라가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를 좀 도와다오 라고 조나라가 원병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제나라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겠죠. 그 회의가 열려서 원병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막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조나라하고 위나라 전쟁인데, 우리나라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괜히 원병을 보내면 위나라하고 원수가 될 각오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해서 원병을 보내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만약에 위나라가 조나라를 먹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 제나라한테 위협이 되는데, 우리가
남일이라고 그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나라에 원병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두 개가 막 계속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위나라로 그러니까 조나라의 원병을 보내기로 결론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병을 보낼 때 전기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구원병을 꾸려가지고 이제 원병을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전기라는 사람이 자기 부관으로 누구를 데려갔냐 그러면 요 손빈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손빈, 요게 약자로 쓰여져 있는데 손빈이 이렇게 쓴 겁니다. 손빈이라는 달월의 손님빈자 손빈인데, 이 손빈이라는 사람을 부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부관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손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손자병법, 병법서로는 고전 중에 고전인데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가 있어요. 이 손자병법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제 손자병법은 춘추 시대의 손무라는 사람과 전국 시대의 손빈이라는 사람이 이 손무가 시작을 해서 손빈이 완성을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이 병법서를 쓴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손빈이에요. 그러니까 병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손빈이라는 사람이 귀곡자라고 하는 인물에게 수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귀곡자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원체 신비로운 사람이라 뭐 하여튼, 그런데 이 귀곡자의 제자인데 이 귀곡자에게 수학을 할 적에 친구가 있었어요. 동문 수학을 한 친구가 방연이라는 사람입니다. 방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방연이라는 사람이 손빈하고 친구인데 항상 손빈이 1등이면 항상 방연이 2등이에요. 그러니까 방연이 뛰어난데 손빈이 항상 조금 더 뛰어나요. 그래서 방연은 항상 손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빈은 방연을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 방연이라는 사람이 위나라 사람이에요. 이 위나라. 그래서 귀곡자한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방연이 위나라로 돌아가서 위나라에서 장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빈한테만 한 끗 차이로 항상 밀려서 그렇지, 방연 자체가 뛰어난 장군이었기 때문에 위나라로 가서 장군이 되어서 승승장구를 해서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가는 거기에서 아주 중책을 맡아요, 방연이. 그래서 위나라를 쳐들어가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조나라를 쳐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 전기가 이 조나라의 원병을 이끌고 가면서 방연의 친구였던 손빈을 부관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냐 그러면, 이 방연이 항상 마음속에 이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열등이 있어서, 친구에 대한 열등이 있어서, 그래서 이 손빈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자신이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위나라에 가서 이제 장군이 된 다음에, 이 손빈이는 제나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제나라에 있는 손빈은 벼슬 같은 데 관심 없고, 이제 그래서 벼슬도 하지 않고 장군도 그래서 안 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위나라의 장군이 된 친구 방연한테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나라에서 출세를 했으니 친구가 와서 축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손빈이가 아무 의심 없이 친구가 그렇게 출세를 했으니까 내가 가서 축하를 해줘야지 그러면서 우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위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연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내다가 갑자기 그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위나라에 구금이 됩니다. 그 구금이 된 이유가 뭔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손빈이가 제나라에서 위나라로 간첩 행위를 하려고 몰래 잠입을 했다. 방연이라고 하는 친구를 핑계 삼아서 위나라에 잠입을 해가지고 무슨 정보들을 빼가려고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손빈이 방연을 찾았죠. 그랬더니 방연이 이제 안면을 싹 바꿔가지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손빈한테 실망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우정을 생각해서 구명 활동을 해볼 테니까 기다리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빈이는 방연한테 고맙다고 막 이제 나는 간첩 아니라고 내 결벽을 좀 입증을 해달라고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방연이 짠 계책이었어요. 그런데 손빈이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나중에 방연이가 와가지고 우리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조정이 네가 간첩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하고 친구인데 둘도 없는 친구인데 간첩은 사형인데 내가 사형을 당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내 친구인데 아무리 네가 간첩이라고 설령하더라도 그러니 내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임금한테 간청을 했다. 그래서 목숨만은 살려주시기로 하셨다. 다만 그 죄를 그냥 덮을 수는 없으니까 너의 두 다리를 자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손빈이가 이제 두 다리가 잘려나가는 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빈자가 두 다리가 잘렸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저렇게 바꿔요. 손빈이가 나중에 다른 빈자를 쓰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방연의 계책이라는 걸 손빈은 이제 눈치를 챘죠. 그렇지만 손빈한테 고맙다고 합니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목숨만은 살게 됐다고 하면서 정말 친구 덕분이라고 막 이렇게 방연한테 고마워합니다. 그러자 방연이 이제는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네가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돈을 줄 것이고 뭐 술이 필요하다면 술을 줄 것이고 여자가 필요하다면 여자를 줄 것이고 그러니 모든 걸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말하랴. 그러면 내가 다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냥 여생을 편안히 여기서 나랑 같이 지내자라고 방연이 그러죠. 그러니까 손빈이 너무 고맙다고 막 친구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그 재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방연한테 해가지고 이제 비자금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전기라는 장군이 제나라에서 위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사신으로. 그래서 저 사신으로 방문한 전기에게 손빈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꼭 좀 제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가 그 사정을 듣고는 저 손빈이라는 사람을 제나라로 몰래 빼돌려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기 밑에 그래서 이제 있게 되면서 원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병법에 뛰어나니까 여러 공들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손빈이. 그래서 이제 전기가 손빈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번 전쟁에 부관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장면에서 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갔으면 제나라에서 원병을 보내려면 이 위나라 병사들이 쳐들어온 위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나라로 가려고 하는 전기에게 손빈이
조나라로 갈 것이 아니고 위나라로 쳐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손빈이. 그래서 아니 위나라 군대가 조나라를 쳐들어갔고 우리는 조나라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왜 위나라를 쳐들어가냐? 그러니까 위나라나 조나라나 두 강대국이 지금 전쟁을 했을 때는 전력을 다 쏟아 부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나라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조나라를 쳐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위나라는 비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위나라를 쳐들어가면 조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본국이 털리는데 그걸 감수하고 계속 조나라를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나라 군사들이 회군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면 위나라 군사가 조나라를 떠나서 회군을 해오면 조나라는 그냥 자연히 구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장은 조나라가 아니라 위나라입니다. 라고. 그래서 위나라에서 전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손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그 구원병을 데리고 위나라를 쳐들어가죠. 그 위나라를 쳐들어갔던 첫 번째 전투가 이 계릉지전이에요. 계릉에서의 전투인데 그 계릉에서 전투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위위구조라고 해서 위나라를 포위를 해서 조나라를 구원하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계릉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결국 조나라를 구원을 하고 위나라의 제나라가 승리를 함께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났는데 그 뒤에 다시 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가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 뒤에 2차로. 그러자 제나라에서 다시 또 원병을 보냅니다. 이미 위나라하고는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나라가 이제 쳐들어가는데 위나라에서도 제나라가 위나라로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그래가지고 대비책을 강구를 해두죠. 그 대비책을 강구를 그래서 제나라를 속인 것처럼 위나라가 대비책을 강구를 해둬가지고 위나라에서 제나라 군사들을 그 포위를 합니다. 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손빈이가 역시 이제 전기를 따라왔는데 손빈이가 계책을 세우기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위나라가 제나라가 쳐들어올 걸 대비를 해서 그 포위를 한 것에 제나라가 당황한 것처럼 거짓 패주를 합니다. 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예컨대 10만이 왔다 그러면 며칠 도망가서 밥을 해먹은 흔적을 이제 남기죠. 불을 떼고 밥을 해먹은 흔적을 남기는데 그 밥을 해먹은 흔적이 한 7만, 10만이었는데 7만 정도만 밥을 해먹은 걸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는 또 한 5만 정도로 또 2만이 준 것처럼 그렇게 또 위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3만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 병사들은 다 도망을 간 것처럼 위나라에서 그렇게 착각을 하도록 거짓 위장을 하죠. 손빈이. 그러니까 방연이 지금 제나라가 당황을 해가지고 병사들이 막 다 도망을 가고 병사들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저들은 이미 그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대군을 이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정예병을 이끌고 저 제나라를 습격을 하면 우리가 저 제나라를 물리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병사들 보병들 다 떼고 말탄 병사들만 데리고 정예병만 데리고 빠르게 추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럼 마릉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마릉. 이게 이제 마릉의 전투, 마릉지전인데 그 마릉에 가니까 이제 협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협곡에 손빈이 도달을 해가지고 그 마릉 주변에다가 제나라 병사들을 매복을 시키죠. 양쪽에, 협곡 양쪽에다가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그 협곡 끝에 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를 도끼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도끼로 그 나무를 베요. 그 표면을 이렇게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 나무살이 드러나니까 그 하얀 나무살 밑에 나무살에다가 붓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방연은 이 나무 아래에서 죽는다라고 씁니다. 손빈이. 그리고 병사들한테 매복을 하라고 시킨 다음에 이따 해질녘에 이 나무를 주목하고 있다가 이 나무에서 횃불이 켜질 것이다. 저녁에. 그러면 이 나무 밑에서 횃불이 켜지는 것을 신호로 어두우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매복을 하고 있었던 병사들한테 이 나무 밑에서 횃불이 켜지면 그때 화살을 이 협곡 아래로 쏴라고 전군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러자 해질녘이 된 뒤에 방연의 정예병이 도착을 합니다. 그 마름으로. 도착을 하니까 이제 이미 해가 졌고 어두워졌고 주변에는 협곡이고 뭔가 불길하죠. 그런데 병사들은 제나라 병사들은 보인 데가 보이지 않고 온 데가 데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 방연의 병사들이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무를 어떤 병사가 보고 나무에 무슨 글씨가 써 있는데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방연이 횃불을 가져와 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횃불을 켜서 그 나무를 비추는 순간 제나라의 병사들이 화살을 쏴대서 위나라 군대가 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그 두 번의 과정 중에서 아까 양해왕의 큰아들도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연도 죽습니다. 근데 그 전투가 제나라에 패배했다라고 양해왕이 말한 그 전투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양해왕이 치욕을 설욕할 수 있는 방법을 맹자한테 알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맹자가 이에 대해서 어떤 답을 했을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